바로 이 사람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라고 합니다. 이 힌덴버그사의 리서치는요, 바로 이 트레비 밀턴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구심으로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버 밀턴 같은 경우는요, 니콜라를 창업하기 전에 네 번째나 창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요, 창업했던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디하이브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언커버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하이브리드는 사명처럼 디젤과 CNG를 동시에 연료로 쓰는 트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트레버 밀턴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트레버 밀턴에요, 안 좋은 행각이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노란색으로 줄 그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트레버 밀턴이 스위프트 트랜스포테이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얼마냐면 0.16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요, 자본을 더 유치하려고 15배나 뻥튀기를 해서 추가적인 자본을 유치해요. 그리고 이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요, CTO, 그러니까 Chief Technology Officer라고 소개된 사람은 디하이브리드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버 밀턴이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계약금 내용도 되게 부풀렸던 말한 거고, 그것을 소개한 임직원도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니콜라가 2010년도 5월에 연말에 시험 생산한 니콜라 1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제로 쇼를 통해서요, 니콜라 1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니콜라는 이 수소 트럭을 만들려는 회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차가 아니었고, 니콜라가 생산한 차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12월 니콜라 1은, 이 트럭은 역사상 가장 최신식 트럭입니다. 이 제품은 완전히 작동합니다. 이것은 실제 트럭입니다. 이것은 추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요, 실제 트럭이 아니었고 사실은 추진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트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트레버 밀턴이 발표했던 내용을 번역한 걸 그대로 보면요, 트럭이 진짜라고 3번 주장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완벽하게 작동하는 트럭이기 때문에 작업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작업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여기 보시면요, 나는 이것이 완전히 작동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추진체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트럭이 움직이는 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 니콜라가 지금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니콜라 수혜주로 해서 주목받았던 이 하나라는 기업을 알고 계시죠? 하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김승현의 이제 아들 이렇게 김동관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레버 밀턴을 만나서 이 수차에 대한 5천만 달러 지분을 투자했다라고요. 그런데 이 니콜라가 상장을 하면서 지금 이 지분 가치가 거의 2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분 가치가 15배 정도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지분만 투자하면서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만약에 너네가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해서 이런 수소를 충전소를 운영할 텐데 거기에 우리한테 우선 사업권을 달라.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0개에 대한 우선 사업권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니콜라가 계약을 1400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 니콜라가 만약에 성공을 해서 상업화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면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거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5만원까지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뭐 바이든이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이력화됐는데, 그때 이제 그린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나고, 또다시 이제 니콜라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솔루션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굉장히 웃긴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차에 불이 들어와 있죠? 우리 차 시동 걸면 이렇게 불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차에 이제 자체 동력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시동을 걸면 차에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게 돌면서 전기가 생성돼서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케이블선을 미리 숨겨놔가지고 시동이 걸린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보이시죠? H2, 그러니까 수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로 에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완벽하게 수소 트럭이라는 것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차가 수소 트럭이 아니었어요. 디하이브리드에서 했었던, 그러니까 CNG, 한마디로 가스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차라고 하면 안 되니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수소차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근데 차는 여기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동만 걸리면 사람들이 이거 차가 이제 동력이 있구나, 엔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밑에 케이블을 숨겨서 지금 차가 시동에 걸린 것처럼 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이것을 발표했을 때요, 와, 제 테슬라다, 엄청나다, 다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이 힌덴버그가 이러한 과정들을 다 조사해보니 다 허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이 니콜라 1이 자체 동력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요, 1cm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실제로 이 이후에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니콜라의 트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평평한 도로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힌덴버그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타주 어딘가의 도로에서 실제로 이 니콜라 1을 시험 운전을 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되게 높아 보이고 여기가 지금 오르막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게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오르막에서 그냥 이 차를 민 거예요. 민 거니까 차가 굴러간 겁니다. 그래서 힌덴버그사가 이 정확한 이 곳을 찾아내서 실제로 차를 굴려봤습니다. 네, 차를 굴려봤는데요, 한 2.5마일 정도로 차가 굴러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2km 정도로 차가 굴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력으로 차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중력으로 차가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 수소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를 운영하려면 테슬라의 창업자와 수소차의 창업자가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이 수소차도 결국은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거로 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수소를 만드냐 라고 해서 지금 테슬라랑 수소차랑 굉장히 싸움이 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뭐 타는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 이런 일반 상용차에서는 상용화 되려면 아마 너무 먼 나라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트럭 부분에 있어서만 특화적으로 수소차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전기차가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바로 치명적인 거짓말이 나옵니다. 2019년도 4월 달에요, 뜬금없이 이 니콜라가 3.5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선비를 통해서요, 본사의 필요 전력을 100% 자체 생산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위성을 통해서 이것을 지붕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태양판입니다. 우리 지붕에 요즘 태양광 있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태양광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히 3.5메가와트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600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사실 1600가구면 이게 지금 니콜라가 이 정도로 본사 전체를 전력을 돌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회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태양전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위성에서 보이면요, 이런 판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너무 명확히 비교가 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거고, 이게 지금 니콜라 본사에 있는 지붕에 있는 태양전지판을 힌덴버그사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왜냐면 이런 거는 전력 요금 고지서만 나와도 100% 걸리거든요. 100% 걸려요.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 따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을 만드는 회사에서 태양광 발전 선비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수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결국 전기차가 상용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전역에 이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이제 자기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공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려면요, 수소 충전소가 굉장하게 많이 퍼져 있는 게 중요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파워팩 같은 것을 집에서 두고 여기서 충전을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우리가 지금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전에 꽂고 나면 충전할 수 있는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충전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트레버 밀턴이요, 니콜라는 킬로그램당 $3 미만으로 수소를 생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1% 저렴한 건데요, 지금은 킬로그램당 $16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 니콜라가 82% 저렴하게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수소차의 상용화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1000kg의 수소를 자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스테이션은 하루에 약 1000kg을 저장하고 펌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가동 중이며 니콜라 월드 2020년도까지 무공해 태양열 생산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하나솔루션 부분이 다 가져가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지금 이 니콜라와 엮여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직접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니콜라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때 하나솔루션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직접적인 수혜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요, 현재 시설에서 2.5메가와트의 태양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3.5메가와트의 본사 전력을 다 생산한다고 했는데 위에 태양 전지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역은 현재 작동하지만 대중에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작동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현재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연말까지 100%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하루 1000kg, 그러니까 1톤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하루 1톤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이 니콜라는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게 지금 가짜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힌덴버그사의 주장이에요. 아직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미국 법무부랑 모든 지금 미국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곧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주장들은 모두 힌덴버그사 이제 공매도 전문 리서치사의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 꽤나 이 사람들이 그냥 주장한 게 아니라요, 거의 한 2년 동안 이 직원들과 뭐 문자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걸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위성도 띄워서 그 태양전지파 없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이 지금 내용들이요,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하루 1톤을 생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니콜라가 수소 생산 유통 인프라 관련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수소 관련 전문가겠죠. 아마도 우리는 전문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 수소 관련 생산 유통 인프라 관련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창업자 트레버 밀턴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원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공구리 치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 직업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직업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 관련 생산 유통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 관련 부분에 있어서 혁신자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레버 밀턴의 친동생이에요. 전문성?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런 뭐 바닥에 도로 깔고 페인트 칠하고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요, 힌덴버그가 이 사람을 찾아서 인스타나 이런 것을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사진을 다 가져온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관련 전문가를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니콜라 같은 경우는 좀 전혀 생뚱맞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수소 생산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친동생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마 다들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1톤을 생산하는 책임자가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이 니콜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니콜라 회사의 프레지던트 CEO가 바로 마크 러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2018년도 1월 동영상에 나온 니콜라 트럭이 실제 작동했냐고 최근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작동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노코멘트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과거에 워싱턴 인더스트리라는 금속 부품 제조 회사에서 프레지던트를 했던 사람이 니콜라 회사로 이직을 한 건데, 근데 초창기 워싱턴사가 니콜라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요, 바로 이때 여기 보시면 주식이 거의 80달러까지 갔거든요. 이때가 6월 9일입니다. 이때 1900만 주 중 500만 주를 팔아치웁니다. 주가가 최고점일 때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힌덴버그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남은 1400만 주도 지금 다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지분을 처분했다라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지금 니콜라도요, 초기 투자자가요, 이것을 다 팔아치웠다라고 합니다. 힌덴버그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니콜라가 정말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기고 제2의 테슬라가 될 줄 알았던 바로 이 종목이요, 모든 게 다 허상일 수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나요? 우리 아까 트레버 밀턴이 어떻게 했죠? 언덕에서 차를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차가 시동이 걸고 가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오르막길 맞습니다. 이거 내리막길, 라라키님 안녕하세요. 이거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이거 오르막길 맞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위스에 실제로 열대를 수출하는 모습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 현대차는 진짜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8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3만원, 15만원대에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던 주식이었어요. 그럼 대충 여기서 뭐 한 30% 정도 빼면 시가총액이 뭐 한 25조 이 정도인데, 니콜라가 시가총액이 지금 12조입니다. 근데 니콜라는요, 수소차만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18만 1천원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니콜라의 가치,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한 가치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을 조금 바라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우리 미국의 포드사가요, 무려 분기만에 누적 적자가 6조 원이 났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흑자를 기록한 회사가 단 하나예요. 그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좀 덜했고, 또 이제 내수 시장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반사이익으로 지금 현대차가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소차의 시장은 열려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수소차를 통해서 일반 승용차나 디젤차나 이런 걸 타지는 않을 거예요. 트럭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가장 먼저 열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니콜라가 어쨌든 간에 만약 사기라고 판명이 난다면, 지금 미국 법무부랑 모든 지금 조사기관이 달라붙어서 지금 니콜라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꽤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니콜라가 사기라고 판명이 난다면 현대차의 가치는 더욱 빛나겠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내년도부터 당장 이 수소 트럭을 생산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미 청사진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18만원 가격대는 조금 어느 정도 정점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원래 13만원, 15만원대에서 지금 30% 정도 오른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니콜라의 희가치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치가 반영된 거다. 근데 향후 이 18만원대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대차를 좀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